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맞붙는 우리나라의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은 도내에서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거리에서 극장에서 단체 응원전이 예정돼 있어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주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국립무형유산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전주의 단체 응원전 장소 국립무형유산원입니다. 앞으로 4시간 반 뒤면 제가 있는 이곳 광장에서 뜨거운 밤샘 응원이 펼쳐집니다. 국립유산원 광장에는 결승전 생중계를 위해 이렇게 이미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는데요. 잠시 뒤인 9시부터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무형문화재와 대학생 풍물패 공연 등이 예정돼 있어 응원전의 분위기를 달구게 됩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주간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결승전은 사상 처음인 만큼 도민들의 관심도 특별합니다. 익산과 군산, 정읍 등 도내 전역에서 단체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익산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선 밤 10시부터 사전 공연이 진행되고 군산 진포 해양테마공원에서도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응원전은 길거리뿐만 아니라 영화관 대형 스크린으로도 진행됩니다. 실내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는 호프집 같은 주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승전 상대 우크라이나는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최대 이변의 팀입니다. 도민들은 이렇게 외친 함성이 결승전에 나선 태극전사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승리의 힘으로 연결되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 또다시 응원으로 하나 돼 드라마 같은 승부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속속 결집하고 있습니다. 전주 국립유산원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밤샘 응원전에 대비해 안전대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오늘 단체 응원전이 열리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응원 도구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치안과 교통, 청소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밤샘 응원전이 열리는 시각 날씨는 맑겠지만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할 것이라며 보온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농번기인 요즘 일손이 부족해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모를 고쳐 심는 이들은 중국인들입니다. 논 소유주의 작업 지시를 받고 이양 후에 뽑히거나 잘못 심어진 모를 정리하는 일을 꼼꼼히 해냅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농업 분야 교류를 위해 중국 길림성 지반시에서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3D 현상을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재원을 좀 받아가지고 시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90일간 익산 지역 6농가에 파견돼 국내 표준 근로계약에 따라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절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보실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마을 회관에서는 들녘에서 일을 마친 농민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이 마을은 3주 전부터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동급식을 하고 있으며 주방 일을 도맡는 조리원도 배치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44개 마을이 공동급식 지원 대상으로 1년 새 14군데가 늘었고 부식비도 마을당 160만 원으로 배가 됐습니다. 농사일이 바쁜 40일 동안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서 영농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농민들이 만족해합니다. 점심시간이 딱 정해놓은 게 식사 시간도 좋고 또 이제 식사하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도 맞춰서 오고 이러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출산 여성 농민을 위해 도우미도 활동에 나서 여성 농민들의 농촌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농촌 일손이 적기에 투입되면서 마을 공동체 복원 효과와 함께 생산성 향상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가 오늘 교내 강당에서 3천여 명의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로상 시상, 영상 축하 메시지, 장학금 전달 등의 승로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100주년 상징탑과 지난 1997년 부안 변산 솔섬에서 15명의 아이들을 구하고 숨진 3명의 동문을 기리는 솔섬 의인비 제막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고
기념 음악회도 개최됐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전북 방문이 도내 총선 전국에 미칠 파장이 관심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주도하고 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는 20일 전북을 방문합니다. 양 원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정책 현안 협의는 물론 전북연구원과 정책 협약을 예정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시기의 방문이라 지역 정치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전주 CJ 대한통운 터미널에서 열린 택배 노조 파업 집회에서 비조합원 A씨가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통행을 막은 조합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CCTV와 체증 자료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모든 부서에서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지역 업체의 우선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신고자 본인 인증 절차를 없애고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신고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남원 도통동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15,000권의 도서와 함께 유아 자료실과 장난감 대여실, 감성 정원 등을 갖췄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